네, 부먹뉴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IT부 성연광 부장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IT부 심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부 심지혜입니다. 네, 심 기자, 단통법이 폐지된다고요? 단통법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통법, 정확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구매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툭하면 보조금 대란이란 말이 터져나올 정도로 이동통신 시장의 휴대폰 보조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간 차별이 심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가령 지역이 어디냐, 주말이냐, 평일이냐에 따라 같은 스마트폰 기종을 사는데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났죠.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같은 단말기를 사도 소비자가 알고 왔냐 모르고 왔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호객님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연일 이런 게 계속 보도되자 당시 정부가 법 제도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막겠다며 만든 법안이 단통법입니다. 같은 요금제 같은 단말기를 쓰면 똑같은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이통사와 판매점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액수를 늘리거나 줄일 땐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또 단말기를 바꾸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들 등에게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단통법에 대한 법안 취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법안 취지와 성과를 보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다른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로 갈아타야 했던 관행도 100만 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덜렁 2년 쓰고 바꾸지 않으면 그 자체가 호갱이 되는 관행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단말기를 과소비하고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 낭비를 유발하던 휴대폰 유통 구조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특히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던 제도 선택 약정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재량껏 지원금을 주고 싸게 파는 경쟁을 못하도록 막았으니까요. 소비자들도 발품은 팔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결국 모두가 다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네.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비판이죠. 단통법이 욕을 먹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네. 한 해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달했던 보조금 재원을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절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SK텔레콤, KT, LGU+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매년 늘어왔습니다. 가령 2014년도에는 통신 3사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약 2조 1천억 원이었다면 2015년에는 3조 6,300억 원, 또 2023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통신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둔화되면서 줄어든 마케팅 재원이 고스란히 이통사 이익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시장 상황도 10년 전과 달라도 한참 다르죠.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구매 경로를 통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죠. 결국 현 정부가 올해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고 야당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면서 순조롭게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지난 21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고요. 상임위 전체 회의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단통법 폐지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예 법안 자체를 모든 법률안을 삭제하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법안 자체를 폐지하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과 법안 폐지 후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관련 법령으로 옮기거나 보완해야겠죠. 올해 6월 여당에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야당에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가령 25% 요금 할인 혜택인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도인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약정 할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되 통신사들이 할인율 25%를 함부로 손볼 수 없도록 통신 3사 모두에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 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적용받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3사 모두 적용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용자 차별을 막았던 조항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7년 일몰됐던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규모가 확 늘어나는 건가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네, 단통법이 폐지되면 얼마의 보조금을 태우겠다는 고시 의무가 사라지니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말기 가격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비싸진 상황이라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100만 원을 넘어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쉽게 볼 수 있게 될 정도니까요. 또 보조금 경쟁이 다시 뜨거워질 경우 누군가는 싸게 사게 되고 누군가는 비싸게 사는 차별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 2년마다 최신 휴대폰으로 갈아타는 소비자에 비해 합리적인 요금제에 합리적 단말기를 오래 아껴가며 쓰는 소비자들만 호갱이 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폐지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네. 폐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 정부와 통신사들은 과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통법이 폐지되는 건 어쩌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행 성과를 떠나서 법안 자체가 규제 완화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장 통제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안 폐지가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